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멜리타로의 멜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나에게도 누군가가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여러분의 다음 인연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깊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마음에 가장 끌리는 번호를 하나 선택해주세요. 그 번호 속에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인연을 만나게 되는 흐름을 살펴보니 6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이미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완전히 행복하거나 안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힘들었던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나 아픔이 아직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닌데 그래도 멈춰서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무거운 시간을 지나 이제 다시 나아가보자 라고 마음을 품게 될 때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새로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키워드와도 연결되는 카드예요. 다음으로 만남의 시기를 봤는데요. 만남의 시기로는 3번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본래 이 카드는 이미 2개의 지팡이가 땅에 꽂혀 있고 세 번째 지팡이를 잡고 멀리 오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곧 준비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리거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순간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숫자 3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빠르면 3일, 3주, 3달 혹은 3이 들어간 날짜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지팡이는 불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여름처럼 뜨거운 계절 혹은 활기가 넘치는 시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만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눈앞에서 들어온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된 인연이 다가올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보니 여기 레노문드 카드에서 트리가 나왔어요. 이 트리 카드는 생명, 성장 그리고 뿌리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본다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를 들면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숲길 같은 곳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건강과 관련된 공간으로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요가원, 병원이나 치유센터 같은 곳일 수도 있겠어요.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 나무 카드는요, 뿌리를 내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다녔던 단골 카페나 오래 다니던 학원, 또 모임 혹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에서의 만남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이 나무 카드는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되는 공간 또는 힐링이 되는 장소를 말할 수 있고요. 또 단골 같은 친숙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외적인 모습을 보자면요. 상대는 젊고 활동적인 느낌이에요. 늘 움직임이 좀 있는 듯해 보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에너지가 도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스포티하거나 활동적인 그런 복장이 좀 잘 어울릴 듯 해요. 또 이 기사처럼 다리가 길거나 날렵한 체형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빠르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서 외형적으로도 가볍고 민첩한 분위기를 띠고 다소 마른 편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많은 느낌이라서 뭔가 직업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움직임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표정이나 몸짓도 좀 직선적이고 시원시원한 이미지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주변에서는요, 이 상대를 보면 이 스타카드처럼 밝고 친절하고 인기 많은 스타일로 봐요. 좀 주목받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잘 맞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미지라서 주변에 이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어딜 가든 인기가 많고 모임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스타일이네요. 그런데 인기나 주목받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사람들의 시선도 즐길 것 같고 자신이 잘난 걸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겉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스타일이 밝고 친절한 이미지인 것이지 사실 내면은요, 여기 교황 카드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면서 현명하게 조언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겉보기에는 끼 많은 끼쟁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내면은 묵직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가볍게 행동하거나 끼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리타분하다 싶을 정도로 원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보자면요, 투 오브 컵스 카드랑요, 그 다음에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류를 할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해서 우리 서로 잘 맞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렘의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설렘을 바탕으로 이 매지션 카드, 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만남이 단순한 썸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리드하면서 본격적인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인연은 예스라고 오라클 카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이 행복한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다음 사랑을 멜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인연이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여기 러버스 카드, 이 카드를 보면 친구나 동료, 지인이나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얽히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즉 삼각관계처럼 복잡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장소 카드로 뽑은 카드로는 레노문드 3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와 함께 보자면 정말로 소규모 모임에서 알던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을 통한 소개팅처럼 누군가의 연결로 이루어진 만남의 가능성도 좀 강하게 보여집니다. 시기로 보자면 펜타클의 속성, 여기 에이트 오브 펜타클처럼 펜타클의 속성처럼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혹은 8이 들어간 날짜나 8일, 8주, 늦으면 8개월 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집중과 몰두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열심히 나의 일에 집중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공부나 일, 돈 버는 것에 열심히 몰두하느라 정작 연애는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뜻밖의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해야지라고 준비하는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상대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볼게요. 상대는 여기 편지 카드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이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거나 마른 체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정한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캐주얼을 입더라도 조금 단정하게, 아니면 평소 정장이나 셔츠 차림을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런 단정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라서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대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직하죠.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한 노력을 하고 끈기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삶을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죠.
펜타클의 속성처럼 차분하고 안정된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상대가 옆에 있으면은 불안하지도 않고 든든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즉, 가벼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속 있고 묵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링에서 이분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고, 좀 과시적이지 않고요. 단정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더라도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도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타인이 보는 성향으로는요, 여러분이 만날 상대는 사람 마음에 잘 공감하고 작은 것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는 중심을 잡는 힘이 있다라는 게 이 컵 왕의 매력입니다. 즉, 상대는 마음은 부드럽지만 결정은 확고한 균형감 있는 그런 리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도 신뢰를 주고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따뜻한 조언자나 감정적인 지지를 주면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리더처럼 평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런데요, 상대의 내면적인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이 여려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좀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든든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외로 순수하고 감성적인 면을 많이 지닌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상대와의 관계 흐름을 보자면요, 관계가 바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발전한다기보다는 좀 약간은 딱딱하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번님이든 상대방 분이든 어느 분이시든 어쨌거나 남성분이라면 남성분이 좀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남성분이 책임감이 있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조언자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소 무게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관계의 기초 위에 좀 빠르게 관계가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언 카드로는 삶을 정돈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균형한 부분을 정렬하라. 즉,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뜻인데요. 우리 관계의 카드로 황제 카드가 나왔잖아요. 권위적이거나 주도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는 아마도 상대에게만 끌려다니지 말고 내 중심도 좀 세워라 라는 의미로 나온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나의 과거의 연애적인 패턴을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떤 사랑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내 삶과 가치관을 그 답에 맞게 정렬해 보세요. 중심이 선 만큼 새로운 관계는 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현재 슬픈 일을 겪으셨을까요? 아니면 곧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연이 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상대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돌적으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픈된 사회적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만남이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사적으로는 카페나 레스토랑, 공원, 광장, 그런 야외 행사장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나 실제로 결혼식이나 모임, 파티 같은 행사 자리 또는 동호회나 스터디 모임 같은 공개적인 교류 속에서 인연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의 외적인 모습을 뽑은 카드에서는 이렇게 구름 카드가 나와서 저 혼자 새로운 상대가 구름 같은 사람이라고? 걱정 아닌 그런 걱정을 좀 순간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 이 카드 한 장으로는 좀 어둡고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직관적인 해석으로 혼자 좀 이건 아닌데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온 카드에서 6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를 조합해 보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상대방은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쟁이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름만 보면 첫인상은 흐릿하고 잘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매력이 뚜렷하지 않고 중성적이거나 오묘할 수 있거든요. 뭐 차분한 느낌도 들 수 있고 또 무표정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뿜어져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자신감과 매력을 갖춘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을 끄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번 알아가면 은근한 매력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즉 겉모습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좀 알쏭달쏭하거나 파악이 어렵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그런 인물인 거죠. 에너지 자체가 빛이 나서 결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은근한데 신비로운, 또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보면 한마디로 태양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라서 사람들 눈에는 밝고 잘 나가는 사람, 또 리더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나 외모는 구름처럼 애매하고 알쏭달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매력을 가진 거죠. 특히 이 태양 카드와 6번 완즈 카드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주변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국 외모와 성격의 반전 매력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내면적 성향으로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겉으로는 태양처럼 밝지만 태양처럼 이렇게 밝고 또 활발한 성격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소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내향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가 내향적이라고? 하고 놀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 또한 반전 매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또 이 4번 펜타클 카드를 보면요, 자기 것을 잘 지키는 성향이 있어서 좋게 보면은 아주 똑부러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만 나쁘게 보면 구두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과소비를 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금전 감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속으로는 좀 내향적이고 철저한 성향을 가진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여기 8번 펜타클 카드와 또 여기 5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8번 펜타클은 서로 이해하고 맞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려는 진지한 에너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5번 소드 카드는 갈등, 자존심 싸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이건 우리 관계가 다툼이 있다 또는 뭐 실패로 끝난다라는 확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노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끝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도 보이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두 분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조언의 카드로도 여기 보시면 도약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나 이별로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아픔 속에서 머물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가올 때 괜찮을까? 다시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그런 불안이나 걱정을 내려놓고요. 용기 있게 선택하라는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상처로 움츠려 있지 말고 그 흐름을 잡으라는 메시지로도 보이네요. 여러분,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새로운 시작을 믿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3번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현재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생활 환경이나 기반이 안정되는 흐름 속에서 인연을 만나실 수 있어 보여요. 혹시나 지금은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점차 현실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기에 새로운 생대가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즉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단단해지면서 그와 함께 연애도 시작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시기로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빠른 전개를 뜻해요. 그래서 상대가 생각보다 빨리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절로 보면 완즈는 불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즉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안정되자마자 곧바로 열정적인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나이트 펜타클 카드는 좀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반을 뜻하지만 때론 그 안정감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즈 기사가 나타나요. 이 카드는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정감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다가온다라는 흐름으로도 읽히거든요. 여러분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뜨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인연을 좀 빠르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열정적인 상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장소로 뽑은 카드는 이 여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직업이나 일과 관련된 공간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업무와 연관된 자리 혹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 예를 들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스터디처럼 재테크 모임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나 경매 모임처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또 창업이나 사업 관련한 세미나나 자격증, 취업, 자기계발 스터디 같이 좀 실속 있는 정보를 얻거나 현실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우는 눈치와 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조금은 영리하게 대처해야 하는 자리에서 상대를 만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날 상대는요, 말 그대로 이 젠틀맨 같은 느낌이에요. 카드처럼 도시적이고 단정하고 예의 있는 또 젠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미지를 보자면 회사원처럼 정장이나 세미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세련되면서도 기본 매너가 잡혀있는 이미지를 풍기네요. 그리고 페이지 펜타클 카드처럼 상대는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도전하는 에너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는 현실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자기 기반을 묵묵히 쌓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젠틀맨 카드와 펜타클의 시종 카드의 조합은 단정하면서도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상대를 좀 가까이 하기엔 딱딱한 사람, 다정다감함보다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먼저 보여서 거리감을 느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좀 냉정해 보이고 상대가 냉철해 보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철저히 규율에 맞춰서 처리하는 딱딱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는
타인에게 보여지기에는 좀 친근하다라기보다는 존중과 거리를 두게 되는 타입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상대는요, 상처에 민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이에요. 미련을 갖거나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겉모습은 이렇게 냉정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 좀 이렇게 속이 여리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죠. 이 차갑게 보이는 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8번 컵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내려놓고 떠나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해서 상대는 내면적으로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관계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두 분 관계의 흐름을 보면요. 먼저 여기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식스 오브 코인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불려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를 말할 수 있는 카드예요. 이게 정말 관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춰야 좀 전과는 다른 더 나은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즉 마음의 크기에 대한 균형, 그러니까 감정의 교환 속에서 한쪽은 많이 주는데 한쪽은 덜 주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처럼 힘의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관계의 재정의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공적인 관계였던 사이가 사적으로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동료였던 관계가 연인으로 바뀌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결국 이 인연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조언의 카드로 각성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번 인연은요, 단순히 사랑의 시작이나 재회의 흐름을 넘어서 삶 자체에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고 새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